와글와글.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라입니다. 자, 여러분, 매년 이 추석이 지나고 나면 이혼 법률 상담소를 찾는 사람들의 수가 평소보다 2배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추석 명절을 지내는 동안 서로의 행동에 대한 불만, 시댁과의 갈등, 음식 장만 문제 등으로 서로 사이의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이런 똑같은 문제 겪고 싶지 않으시다면 올해 추석 때는 서로에게 고맙다, 수고했다라는 말 많이 해보는 건 어떨까요? 추석 연휴를 앞둔 오늘 와글와글 즐거운 마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4부 함께합니다. 출발! 네, 와글와글 4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 하루 동안 보내드렸던 것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하게 되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죠.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코너 곧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종목 와글와글 시작할 텐데요. 아침에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만나봅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기움증권 같은 경우는 자본 총계가 7천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합금융사의 요건인 그 3조 원에는 아직 상당히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형 IB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 온라인에 특화된 증권사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꾸준히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증권사인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온라인에 특화돼서 비용 절감이 그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또한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또 이 이자 수입 비중이 위탁 매매 수수료 비중보다는 이자 수입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을 꾸준히 증가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작년 단기 순이익이 1,500억 가까이 되는데요. 자본 총계는 7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 20%가 넘는데 지금 국내 증권주 중에서는 ROE가 20%가 넘는 유일한 증권주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PBR이 1.6배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임을 감안할 때 그 ROE 20%가 넘는데 PBR이 1.6배라는 건 상당히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단기 바닥이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증권주가 단기 바닥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비이성적인 매도에는 분할 매수로 가담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글로비스인데요. 최근에 그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그 세금 압박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주가가 좀 강하게 떨어졌었는데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악재의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만큼 수급이 강하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매수가는 19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21만 원 우선 잡고요. 손절 기준가는 17만 원 정도로 이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골프 시뮬레이션 게임에 대해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회사고요. 이 골프존에 제가 왜 안 가는지를 딱 분석을 해봤더니 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공모가가 사실 85,000원에 나왔습니다. 예. 공모가가 상당히 고평가 논란이 많았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업종도 업종입니다만은 약간 그 생소한 업종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이제 이 안에 숨어 있는 시장이겠죠. 보이지 않는 시장. 예를 들어서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 보니까 공모가가 너무 높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근데 아직 이 회사를 주관했던 증권사들도 목표가는 여전히 골프존의 주가를 9만원, 11만원 목표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지금 5만원 밑에는 너무 좀 내려갔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실제적으로 이 쿼터까지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 공모를 할 때 1, 2년 정도 바짝 실적을 땡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실적은 영업이익이 한 600 정도 나왔었는데 실제적으로 이 쿼터까지 6월달까지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한 280억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환산하게 되면은 올해 2011년도 끝난다 그래도 작년보다 못할 수가 있다는 그 우려가 좀 나왔었고요. 하지만은 3, 4분기 이후부터는 돌아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시장에서 생소하고 하다 보니까 공모가 논란 우려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요새 최근 3일 동안 밑에서 투신 쪽에서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 오늘 한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내수주들이 제가 보통 추천드린 내수주들이 추천하고 그날 반짝 오르기도 하고 조금 쉬었다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약간은 돌아서는 흐름에 주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DRC 같은 게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변속기, 지게차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최고의 기어 생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의 50%가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래서 주요 매출처가 현대, 기아차, GM 대우로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용은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징적인 부분이 DRC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투신과 보험 쪽에서 계속 매수가 유지되면서 기관 전체적으로 매수 우위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차트적인 부분을 좀 보더라도 최근에 7,000원을 좀 돌파해주지 못하면서 조금 저항 구간대를 저항 구간으로 형성이 됐었는데 어제 같은 게 좀 거래량이 유발이 되면서 이렇게 7,000원 저항 구간이었던 7,000원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VCR을 제일 먼저 만나봤는데요. 이 안에 담겨 있었던 종목 그리고 전화 연결이었기 때문에 담지 못했던 종목들까지 대응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교보증권 김학현 차장은 키움증권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유일한 증권사다 이렇게 소개하셨죠. 목표가는 56,000원이고요. 손절가는 48,000원을 이탈한 이후에 3일 동안 회복하지 못한다면 손절하시라 이렇게 살펴주셨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은 현대글로비스 들고 오셨는데요. 이 BDI 지수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 운송 관련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죠. 그에 따라서 그 가운데 현대글로비스 들고 오셨습니다. 목표가는 21만 원이고요.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은 골프존 들고 오셨습니다. 3분기 이후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목표가는 63,200원이고요.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 오늘 역시 단기 종목으로 자동차 부품주인 DIC 들고 오셨습니다. 목표가는 7,600원으로 설정하셨네요. 우리투자증권의 김민규 차장 세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먼저 포스코 캠텍인데요. 일본 미쯔비시사와의 탄소 소재 사업 진출한다는 점 긍정적이고 기존 석탄 사업 부분도 긍정적인 모멘텀이다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목표가는 1차와 2차 나눠주셨고요. 손절가는 19만 원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주셨는데요. 수요 증가로 인한 정유업 호황에 따라 이 수익성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죠. 목표가 역시 1차와 장기로 나눠주셨고 손절가는 13만 원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주셨는데요. 7월과 8월 수송 실적이 신기록을 세웠다라는 뉴스와 함께 매수해보신다면 만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해보시고 목표는 1차가 11,500원, 장기는 13,00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 관심 종목들 모두 정리해드렸는데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되 그래도 냉철한 판단은 필수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VCR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일장의 뜨거운 종목 만나봅니다. 종목 토크 베스트 5입니다. 대만에서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 디램을 기존의 생산량 100이라면 50% 이상 감축해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지금 반사 이익 효과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틀 전에 그 19,000대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 모습 자체가 일단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 모멘텀으로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까지를 목표로 매수를 하시면은 양호할 것 같고요. 대만의 프로모사가 공시를 안 하고 지금 거래가 정지됐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하이닉스에도 역시 같이 반사 이익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역시 하나 더 모멘텀이 추가가 되면서 전체적인 흐름은 양호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 그런 굴삭기 판매 호조가 그리고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에는 좀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어느 정도 두산 인프라코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종목도 15,000원대에서는 좀 큰 폭의 낙폭이 보였지만은 역시 재차 상승에 대한 그런 기조는 오히려 두산 인프라코보다도 더 강한 시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 5.3%대 이러한 급락을 이용해갖고 어느 정도 매수 관점에 대해서 대응을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고 현재 시점 5.3% 하락을 하면서 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계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또 미국이라든가 중국에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이슈만 불거진다고 해준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13,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한 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음원 사업 쪽으로 지금 상당히 매출폭이 증가가 되고 또 추석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차 타고 집에 갈 때 또
그 고향 돌아가시는 길에 심심하시니까 음악 다운받아서 들으시고 스마트폰이 점점 사용이 증가가 되면서 매출액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로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이 분기에 이번 1,700억대에서 영업이익이 약 300억이 넘는 지금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로엔 같은 건 상당히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래 주가가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제 생각은 일단은 콘텐츠주에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투자의 배가라고 하는 조지 소로스 역시 바이오주를 전체적으로 매도를 하고 지금은 콘텐츠주를 미국에서 열심히 사모으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콘텐츠주에 제 생각은 매수를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패션 업종의 그 상수기죠. 가을철과 겨울철이 도래한다는 점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 무엇보다도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시점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가능성과 함께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 FTA 관련된 이슈를 다시 한번 발언했습니다. 따라서 한미 간의 FTA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데, 대표적으로 수요 업종이 바로 자동차 부품과 제약 그리고 이 패션 업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추세적과 그리고 성수기들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 주가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이지만은 향후 추석 이후에 다시 한번 한국과 미국의 FTA 관련된 이슈가 불거진다고 한다면은 수혜 종목으로서 좀 급반등에 대한 여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0.5%대 상승을 하면서 27,600원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충분히 매수 가능 타이밍으로 볼 수가 있고, 첫 번째로 봤을 때 삼성생명 지분을 취득을 하면서 지금 단기 순손실로 아마 40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라면은 지금 가격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삼성생명 지분을 인수한 것 자체도 뭐 특별하게 투자가 아닌 CJ 지주회사가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절대 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라는 그 지주회사 관련법 때문에 지금 자회사인 CJ 오쇼핑에게 지금 그 지분을 넘긴 건데요. 일단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지금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 지금 구간에서 9월달 지나서 10월 정도에 CJ 헬로비전이라는 케이블 TV 그 사업자가 자회사로 있는 사업자가 아마 주식시장에 상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CJ 오쇼핑에 상당한 그 지분법 쪽으로도 상당히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만나본 뜨거운 종목 5개의 순서는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 심기원 전문가와 동부증권의 강지석 과장이 함께했습니다. 먼저 CJ 오쇼핑 이름을 올렸는데요. 자회사 CJ 헬로비전의 상장 효과가 기대됩니다. 목표가는 30만 원 정도 적당하겠고요. 다음은 한섬입니다. 패션 업종 성수기 기대감이 지속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소개하셨는데요. 다만 목표가는 좀 단기로 짧게 3만 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다음은 로엔인데요. 제2의 SM을 꿈꾸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다,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추석 이후에 한미 FTA도 주목해야 될 이슈가 되겠고요. 목표가는 18,00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TC 기계 부품주인데요. 두산 인프라코어의 호재 영향이 있습니다. 오늘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자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목표가는 13,000원 정도 적당하겠고요. 마지막은 하이닉스입니다. 이 대만에서의 디램 50% 감축에 따른 반사이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목표가는 23,00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 각각의 대응 전략들 참고하시되 그래도 투자하시기 전에는 냉철한 판단을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이 나왔는데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모두 다 짚어드리지는 못하고요. 대신에 센티비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이 바로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의 골프존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3일간 최근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추가 대응 전략은 전화 연결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도 뭐 5% 정도 오르더라고요. 추가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예, 뭐 골프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골프 스크린 1위 업체인데 최근 사실 공모가 85,000원 이후에 상당히 많이 좀 내려갔습니다. 5만 원 초에까지 내려가는 흐름이 보였고 실제로 아직까지 최근 뭐 골프 산업에 대한 정책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골프장도 최근에 이 골프존 같은 경우도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골프 용품 사업까지 진출하면서 약간 다각도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술적으로도 한 21선을 재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7만 원을 향한 어떤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가장 단기적으로는 한 63,000원 정도의 저항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거기서 쉽게 뚫어간다면 하나의 추세가 바뀌기 때문에 조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수급적으로 이 골프존은 사실 투신이라든지 기관 쪽에 좀 매수가 들어오는데 오늘 장만 봤을 때 약간 특징적인 것이 일부 특정 증권사, 부국증권, LI증권, NH투자증권을 통해 가지고 아침부터 장 마감할 때까지 꾸준히 들어오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게 들어왔다는 건 어느 정도 약간은 중장기 롱텀 투자를 노린 기관의 매수가 아니었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6만 원 안타기는 실패했습니다만은 21선을 돌렸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8월 중순 이후에 보여줬던 그런 반등 탄력을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골프존 추가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추석 즐겁게 보내십시오. 예, 이렇게 보내세요. 네, 지금까지 LNH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과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제는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좀 더 집중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최경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 조금 변동 내용이 있는데요. 카프로와 STX 페노션은 그대로 보유하시고요. 현대 글로비스를 새롭게 편입하신 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차익 실현하셨고요. 현대 글로비스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총 3종목을 들고 계시는데요. 현대산업과 OCI, 동부건설 그대로 보유 중이십니다. 동부건설은 9% 정도, 10% 가까이 수익을 보는 중이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희용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하나투어와 신한지도 두 종목을 들고 계십니다. 이 두 종목의 각각의 비중 20%, 30%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대응 전략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박성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두 종목 꾸준하게 보유 중이십니다. 롯데, 미도파 그리고 셀트리온인데요. 현재 두 종목 모두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상에서 대응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만나보겠습니다. 영업무역이 지금 50%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4%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후성은 차익 실현하셨네요. 네, 신용우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마지막으로 만나보는데요. 기아차가 5% 정도 수익을 거두고 있고 나머지 종목 리드코프, SK 그대로 보유 중이신데요. 각 종목들의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최병곤 전문위원 포트폴리오 전화 연결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각각 세 종목에 대한 추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시장이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종목들도 좀 약세를 많이 탔는데요. 일단 기존에 수익이 나는 포트폴리오는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청산을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지금 새롭게 편입을 하고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종목이 STX 페노션하고 카프로하고 현대 글로비스가 있는데요. 네. 일단 오늘 이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목별로 놓여진 위치가 다 틀린데요. 예. 최근에 해상 운송 관련 종목들의 진행은 전반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포트폴리오에 지금 두 종목이나 편입이 되어 있는데, STX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비록 조정을 거치긴 했지만은, 전반적인 분위기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BDI 지수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 상승 흐름은 더 타주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카프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조정이 좀 깊었습니다. 6% 넘게까지 좀 빠졌다가 막판에 이제 낙폭을 줄이면서 3% 정도까지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제 상승이 나오다가 밀리면서 끝났고 오늘도 주가 하락이 나온 거거든요. 하지만 아직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카프로 락탐의 생산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틀간의 조정을 받았던 부분 자체가 오히려 상승을 쉽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 조정 자체가 큰 폭의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밑꼬리를 다는 형식이라면은 오히려 이틀간의 조정이 더 올라가기 쉬운 구조를 만들어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추석 연휴 끝나고 한번 오르는 부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도 마지막으로 주가가 이제 오늘 조정을 한 2% 정도 받고 끝났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악재도 좀 있었고 하지만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 주체들의 대응도 상당히 견조하고 그다음에 주가 고점에서부터 조정도 좀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서 추가 상승을 기다리시면 될 것 하고요. 지금 현재 현금이 40% 정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장이 조정을 좀 더 줄 때 또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새롭게 편입을 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추석 즐겁게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자, 출석 체크해보겠습니다. 신나는 음악 주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소나무 칠님이 놀러오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필명 꽃게미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투자에서 실패하지 않는 길은 적당할 때 잘 빼는 것 같습니다. 요즘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소소함에 즐거워야 할 때라고 전문가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모두들 이것만 지키면 잘 될 것 같아요 하셨고요. 필명 나는 투자자님께서는 저는 추석과 함께 일주일간 휴가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한 2주 정도 쉬다 올 텐데요. 그동안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 글 써주신 두 분 감사하고요. 이벤트도 한번 살펴볼게요. 소원을 말해봐 이벤트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필명 갈색추억님께서 회사에서 오늘 퇴근할 때 명절 보너스를 준다고 하는데 저의 소원은 이 보너스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사장님 급 사랑합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네, 보너스가 많이 나오길 저도 한번 바라봅니다. 부럽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해서 갈색추억님 그리고 앞서 글 써주셨던 두 분 있었죠. 총 세 분께 저희가 행복한 부자 되시라고요. 그 방법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행복한 부자 책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코스피 마감 주수 마치기 이벤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연휴를 앞둔 경계감이 조금 있었는데 결국 1810선까지 내려왔네요. 1812.93포인트, 1.8% 정도 내려왔는데요. 가장 근접하게 예측하셨던 분은 필명 노른자 주식왕님께서 가장 근접하게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드렸던 대로 저희가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책을 보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했던 이벤트 그리고 추석 연휴 동안 와그라글 게시판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서슴지 말고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와그라글 게시판 점검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